저는 그 거품 3분의 1 토막 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거품이 너무 많아요. 네. 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 지금 더 떨어질 거로 보세요?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책에 보니까 6가지 테마가 있던데 네.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배터리, 중고차, 뭐 공유경제 6가지 자동차 산업 테마 중 지금 뭐가 가장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좀 많은 투자자분이 관심이 있는 주가에 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좀 우선순위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번 전기차고요. 1번이 무조건 전기차. 1번 전기차. 네. 그리고 전기차의 40%를 해당되는 배터리 쪽이요. 네. 배터리는 붙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하고 네. 배터리는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그다음에 공유 모델. 공유 모델. 예, 끝에는 넣은 거는 중고차는 애프터마켓 시장으로 넣은 겁니다. 네.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차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면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이제 정비도 있고 튜닝도 있고 또 일반 중고차도 있고 보험, 리스, 렌트, 리사이클링, 뭐 이륜차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가지가 있는데 국내가 한 규모가 100조 원 정도가 돼요. 네.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200~300조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 이제 공유 모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고차 쪽을 둔 건데 중고차는 아마 서브 개념으로 한번 참조하시라고 놓은 겁니다. 예, 또 이제 국내 대기업이 이제 중고차 분야 진출에 대한 하시드 이슈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꼭지를 놓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이제 미래 핫한 미래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를 언급 안 하신 건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인 건가요? 수소차 언급 안 했는데 근데 수소차는 전기차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수소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수소차에 대한 것들은 별로 권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20년 후를 보시라. 아, 너무 먼. 너무 멀어요. 자기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 전에도 수소차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20년 전에도요. 수소차 20년 후에 똑같다. 네. 지금 지금 물어보면은요. 20년 후에 좀 나아지겠지만은 20년이 더 있어야 된다. 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올인하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분명히 궁극의 차 중에 한 가지가 수소차가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해결된 게 해결 가치가 너무 많아요. 전기차는 해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수소차는 해결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전기차 다음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수소차 자체는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올인하고 20년 전부터 올인하는데 촛불 대지 말라 그래요. 제가 말하는 촛불은 자기 몸 태워서 걸음대지 말라는 거죠. 정글을 칠 때 맨 앞에서 칼 들고 가는 애 있죠. 네. 정글 치는 애. 걔는 맨 앞장에 있으니까 선구자가 되죠. 네. 근데 정글 뚫고 들어가는데 본인은 만시창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누가 돈 버느냐? 세컨 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미국과 유럽이 수소차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무슨 뜻이냐?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자기 몸 태우기에는 너무 이르다. 너무 이랬다. 근데 우리가 이르게 가니까 그래 너네 열심히 해. 나는 세컨 서드에서 굴 뚫어놓으면 내가 들어갈게. 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하긴 해야 돼요. 원천 기술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 일부는 해야 되지만 네. 딴 데 쓸 돈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네. 하긴 하지만은 너무 오버하지 말라. 거품을 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수소에 대해서 다른 분들 그래요. 수소 탱크 투자하려는데 수소 뭐 저한테 자문 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나한테 투자해라 제가 그러거든요. 예, 내 개인한테 투자해라. 내가 더 벌어줄 테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수소에 대한 것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해야 되지만은 너무 오버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아직 이제 해결된 과제가 너무 많아요. 해결 과제가요. 아직 수소차의 시장이 열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늘 수소차 관련된 질문이 몇 개 있었지만 저도 그 질문은 한 10년 뒤에 다시 교수님한테 네, 10년 뒤에 하시면은 그때 아직 좀 남았는데라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들어가서요.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 좀 규모와 지금 매 뭐 성장률은 좀 어떻게 되나요? 무서운데 저는 겁납니다. 제가 전기차 네. 협회장이잖아요. 네. 전기차 아직 안 몰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차 사는 게 뭐 옆집에 들듯 뭐 물건 사는 거 100원짜리 눈깔 사탕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차 하나 사려면 10년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전기차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단점이 최근에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가 전기차 중흥의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이유가 올해 현대차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 네. 또 기아 EV6 완성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냐면 폭스바겐, 네. GM, 테슬라입니다. 나머지들은요 아직 이 정도 완성도를 갖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어요. 잘한다는 거죠. 네. 차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차가 지금 잘 안 나와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더 늦어지고 있죠. 지금 한마디로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에서 빅4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왜 나온 모델 저희야 뭐 하도 시승 많이 하고 평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다 비교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도인지 항상 보는 거니까 평가하고요. 대단합니다. 굉장히 잘 만든 차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오닉 5나 EV6는요, 유럽, 뭐, 철수한 일본 같은 데 들어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 만한 차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없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만큼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네. 즉,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네. 배터리가 예전에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1kWh당 그 300달러가 넘은 네. 이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20달러, 130달러인데요. 네. 리튬 인산철은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작년에 앨런 머스크가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앞으로 5년 이내 리튬이온은 7, 80달러로 낮추겠다. 7, 80달러로 낮춘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보조금 없어도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하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냉정하게 빨개 벗고 싸울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 없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팬데믹으로 신차 판매가 반토막이 나는 국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 때문에 코로나 자력용 반도체 부족이 본격화됐지만은요. 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작년에 전기차가 320만 대 정도 판매됐어요. 전 세계에서. 예. 굉장히 높은 거죠. 올해 원래 예상이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평가한 게 400만 대 좀 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네. 지금에 너무 잘 나가가지고 올해 500에서 550만 대 예상을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요. 네. 2025년 지금부터 4년 후죠. 네. 2025년에 연간 전기차 판매 1000만 대는 확실히 넘어갑니다. 아, 확실히. 예, 1000만 대. 전 세계 차가 판매가요. 8천에서 9천만 대라고 보시면 돼요.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사이. 그 중에서 10%가 넘게 팔린다. 넘게 그 내연기관차는 요새 내연기관차 기술 개발했다.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죽어가는 학문이니까. 근데 그 중첩 기간이 저는 이제 걱정했던 게 원래는 내연기관차하고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이게 중첩되는 기간이 약 40년으로 봤어요. 40년이면은 충분히 혼재되는 기간이니까 산업의 어떤 충격도 덜 가면서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미래 부품업들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전환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봤는데 이게 20년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20년보다 더 줄고 있어요. 내연기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득세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경착륙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전기차의 흐름이요. 네. 이제는 글로벌 기업주고 전기차 아닌데 없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자국 우선주의 얘기하면서 내재화 그리고 바이 아메리카 무슨 뜻입니까?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전기차 천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압력 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요. 이번에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다 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가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그것부터 배터리 공장.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8조 이상 쏟아붓고 있고요. 내년 말에 전기차를 미국에 생산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지어서 미국에서 팔아라 이거죠. 우리가 기준 제시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의 흐름이요.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이후에 차를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전기차를 엔트리카로 구입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는 점유율이 어떻게 되죠, 세계? 세계 점유율은 아직도 굉장히 취약하죠. 점유율이라고 얘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전 세계 10억 대가 차가 넘거든요. 근데 누적된 판매 대수가 지금 10억 대 중에서 1000만 대? 네. 1000만 대 정도? 네. 1000만 대도 안 되죠. 아직은 적죠. 그러나 이 올라가는 속도가 포물선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포물선. 포물선인데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지금 있어요. 이게 꺾어지는 곡선 있죠. 타고 올라갈 때. 그 곡선이 지금 이 전기차 보급 시점. 그래서 올해가 전기차 중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아까 꼭지라 그랬잖아요. 사실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데 내연기관차를 자율주행차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공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요새 내연기관차 보시면은 엔진 본인 열어서 연걸 후에 하죠. 손틈도 안 들어가요. 꽉 차 있어요, 엔진 본닛이요. 근데 자율주행차는요, 센서 한 4, 50개, 카메라도 대여섯 개, 각종 반도체 소자부터 시스템이 디스플레이부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간도 적어요, 자율주행차 만들려면은.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자율주행차는 그 속도나 방향 이런 거 판단해서 알고리즘 돌려서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전기비가 전기 용량이 엄청 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티맵 같은 거 휴대폰 켜고 어디 모르는 초행길 갈 때 한 두세 시간 가면은 휴대폰 방전된 거 엄청나잖아요. 배터리 방전이. 빨리.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1, 20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복잡한 게 바로 자율주행차예요. 네. 그러면은 전기 배터리가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네. 내연기관차는요, 배터리 용량이나 발전기 용량이 적어요. 더 이상 싣기가 어려워 포화됐어요. 배터리를 키운다고 되는 게 전압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 일반 내연기관차, 승용차 배터리 전압이 12V 배터리 14V 발전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3배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건 실패를 했어요. 국제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간당간당해요. 이 상태에서 에너지 소모가 큰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만들기 제일 좋은 차가 네. 전기차예요. 그래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은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죠. 사촌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애플카, 네. 애플카의 천재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인 거예요.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기반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공해이면서 자율주행 개념은 같이 따라가는 개념이죠. 그리고 아까 수소차 말씀하셨는데 현대차가 왜 수소차 하느냐? 물론 이제 남영연구소에서 이 파벌 싸움 같은 게 있는데 네. 주도권을 수소 전기차가 이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기차보다 옛날에요. 네. 이게 주도를 하는데 전기차하고 수소차는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에요. 부품 공유율이 60, 70%예요. 아. 같은 방향이에요. 네네. 전기 에너지만 배터리에 저장한 물을 퍼쓰는 거, 네. 배터리에 들어간 전기 에너지 퍼쓰는 게 그게 바로 전기차고요. 네. 스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고 물만 나오고 전기 에너지 나오는 거,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라는 거. 그리고 미래에는 궁극의 차는 두 가지가 상존할 가능성이 커요. 네. 중소 모델은 단거리 같은 데는 전기차 쓰고 네. 장거리 대용량은 수소 전기차를 쓰고 그게 역할이 틀려요. 네. 지금도 내연기관차면 가솔린 디젤이 나눠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는 같은 방향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전기차가 너무 득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경착륙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 책 바퀴 달린 거에 투자하라 요 책 네. 보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생산 라인 규모가 40%가 사라지고 예. 그 말은 10명 중에 4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내연기관 대비 부품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이것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그거가 바로 이제 경착륙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자, 이번에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현대차의 아이오닉 5 네. 기 예약한 분들이 4만 명입니다. 네. 물론 지금 받은 분이 1,500분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이제 더 늦춰지고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거를 울산 공장에 생산하거든요. 근데 바닥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바닥에다가 배터리 깔고 모터 깔고 무겁고 부피가 큰 걸 바닥에 깔아요. 모듈별로 깔아요. 네. 부품 수도 내연기관은 3만 개 정도인데 네.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예요.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네요. 반토막이죠. 반토막이라고 네. 하죠. 3만 개에서 반이니까 반이 15,000개니까. 네네네. 그래서 반토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요. 네. 모듈별로 돼 있고 부품수는 반이다 보니까 네.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에서 원래 10명이 필요했었어요. 네. 근데 똑같은 전기차를 만드는데 네. 3명에서 4명 빼도 충분해요.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아이오닉 5를 울산 공장에 생산하는데 이번에요. 네. 노사 합의를 통해서 생산하는데 난리가 난 게 노조한테 사측에서요. 야, 너네 3명에서 4명 빼대. 빼. 노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걔는 일자리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근데 3명, 4명 빼라니까 멘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명을 일단 서너 명을 내연기관 라인에다 다른 라인에다가 투입을 했거든요. 일단은. 근데 전기차의 특성이 높아지고 라인이 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라인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면 30, 40% 인원 어떡할 거예요? 업종 전환이나 전환교육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노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또 강성 노조잖아요. 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난리 난 게 보세요. 미국에다가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8조 투자를 하겠다. 내년 후반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하겠다. 물론 조지아 공장에다 라인을 전기차 라인을 하나 증설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난리가 났죠. 그 시설 왜 미국에다 하죠? 우리한테 죠. 노조가요. 네.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은 당연히 자기네가 지어서 자기네에서 팔아. 거기다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벌써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라인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품수도 거기다가요. 부품수가 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 수직 하청 구조로 돼 있어서 2차, 3차, 4차 자동차 협력 부품사들이 있었잖아요. 나사 만들던데 이런 것 있죠. 네. 그리고 조립해서 엔진과 변속기 만들던데 엔진과 변속기 부품이 10,000개거든요. 네. 톡지를 빼는 거예요, 10,000개를. 그럼 그거 생산하던 부품 회사는 어떻게 돼요?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멘붕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기업들 그럼 다 망하죠. 그런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요. 네. 그냥 1조, 2조 수출하는 회사, 1조, 2조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기업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는 자동차 부품주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 지향성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미래 지향성 있는 그 전기차와 부품인지. 수소차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곳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최소한 하이브리드나 연계성 부품, 또 원천 기술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판매 종식하게 되면 부품사도 망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물론 오늘 가지고 내일까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부품사도 방향을 잘 설정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같은 거 할 때 부품사는 방향이나 그림이 어떻게 친환경 쪽으로 바뀌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천 기술이 제대로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사실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품사라든가 또 임직원 때문에 그걸 아예 안 한다. 또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참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 제조업 중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요. 네. 도리어 그래서 많이 뜨는 게 이제 알고리즘 회사, 인공지능 회사, 뭐 이런들, 뭐 이런 공유업체 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 이유가 네. 미래 비즈니스 모델의 향방이 급격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도 테슬라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높을 때는요. 주가 자체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1위부터 네. 4위까지 합쳐도 그 총액보다 높아요. 맞아요. 테슬라 주가가. 그때 $900. 아, 정말. 저는 그 거품 3분의 토막 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거품이 너무 많아요. 네. 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더 떨어질 거로 보세요? 저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없으니까.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테슬라가 아직도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인 건 맞습니다. 네. 아직도 주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뒤 주자들하고 간격이 조금은 있는데, 네.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특히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쫓아오는 게 뒤까지 바짝 쫓아오고 있거든요. 쫓아오고 있는 게 현대차, 폭스바겐, 뭐 중국. 그리고 GM 이런 데, 니오도 그렇고요. 네. 물론 이제 니오는 아직 이제 이 중국만의 시장이니까 해외 시장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는요, 저걸 좀 보셔야 돼요. 중국만 크고 있다라는 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마인 회장 같은 경우 요새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 정부 입김 하나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 업체를 볼 때는요, 뉴욕 상장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중국을 벗어난 다른 데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데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판매율이 어떤지 그걸 보시는 게 평가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은 전 세계의 25% 30%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네. 워낙 중요한 시장이면 네. 중국 내에서만 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해외의 글로벌 시장의 어떤 냉엄한 시장에서 입증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만의 어떤 내부에서는 로컬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 양대 축이잖아요.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을 해야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일본도 굉장히 적지 않은 시장이지만 일본도 독특한 민족성이 있어요. 독특한 특성이 있죠. 네. 근데 일단 미국과 유럽의 양대축을 보통 봐주니까 중국 업체 중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이런 기업은 많이 입증된 기업이다. 네. 근데 중국 내에서만 있다.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크다. 이거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좀 붙어 있죠. 미국과 유럽이 좀 검증된 시장.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놓지 못하고 대한민국도 미국을 검증하는 이유가 투자도 많이 하는 이유가 미국이 자동차의 기준이에요. 또 기술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죠. 예, 아이폰도 반도체 설계 다 누가 합니까, 원래가? 다 미국이었어요. 아직도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힘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을 죽으라고 공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서 성공을 하면 자신감을 얻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죠. 저는 자부심 가져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 50년 동안의 모빌리티, 자동차의 개념이 후진국, 중진국, 후진국이 네. 지난 50년 동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대단한 기업이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예, 이거 중국이 흉내내다가 병신된 거예요. 엔진 변속기 국산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하이브리드도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선진국 못 따라가. 네. 격차. 그래서 전기차를 선언한 거예요. 전기차를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흉내내서 자동차 산업을 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변에 노력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죠. 잘한 거네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고요. 또 어떤 위기상에서 집적도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자부심 가져도 돼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국가 경제의 기틀을 흐르는
그러니까 이제 부품사, 고용 인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있죠. 자동차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야, 자동차를 흥하게 만들어야 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자동차 학과를 대림대에 자동차 학과를 만들었지만요. 전국에서 경쟁력이 제일 높잖아요. 한 30대 1대거든요. 근데 외국 대학이나 외국 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게 저한테 제가 이제 협회도 맡고 있지만은 다 자동차 학과 만들어 달래요. 동남아 다. 중국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큰 대학들인데 네. 자동차 공학과 만들어 달라고 저보고. 요청하는 데 되게 많아요. 쉬운 게 아니죠. 예. 그 정도로 자동차는 모든 이 후진국, 중진국의 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의 한번 보세요. 현대차 그룹 제가 주가 몇 년 사이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소전기차 아직은 시간이 걸리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전기차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난 아이오닉 5 EV6가 올해부터 나오면서 네. 선두권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완전하게. 네. 아직 아쉬운 건 자율주행차. 선진국 대비 4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4년. 예. 많이 늦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알고리즘, 특히 소프트웨어 있죠. 네. 인공지능 인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늘 좀 약하네. 소프트웨어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미래의 글로벌 네. 자동차 제작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인도 삼성법인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 2,500명, 3,000명 되거든요. 연구 인원이 다 누구 뽑아요? 인도가 뭐가 뛰어나요? 수리, 수학, 알고리즘, 뛰어나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뛰어나죠. 뛰어나죠. 네. 인도 공과대학. 네. 우리가 말하는 IIT입니다. 맞아요. 유명. MIT하고 똑같아요. 네. MIT, 인도 MIT가 IIT거든요. 네. 여기 선도매하죠. 졸업하면 반 다 데려갈 거래요. 삼성은. 그래서 뭘 만들어요? 타이젠 같은 거. 지금 휴대폰 삼성 거 못 써요.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네. 아니, 하드웨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신망은 안드로이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안드로이드만큼 못하지만은 그거와 비슷하게라도 만들겠다 해서 인도 삼성법인 쪽에서 만든 게 타이젠이라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인도에서 판매되는 저가 휴대폰 삼성폰에는 타이젠이 들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안 들어가 있고. 벌써 테스트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보다 못하죠. 네네. 그리고 타이젠 일부를 국내에서 뭐 IoT 같은 사물 인터넷 개념, 네. 가전제품 쪽에 쓰고 있죠. 네. 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지배가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데도 난리가 난 거죠.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그러니까 휴대폰에다 바퀴 붙이는 게 미래의 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회사가 뭐냐면 미국의 애플 이런 회사예요. 휴대폰에 바퀴부지. 네, 바퀴들이. 그래서 미국의 가파라고 그러죠. 책에도 있고 뭐 많이 나오죠. 가파, GAFA, G, 구글, A, 아마존.com, 네. F,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A가 애플이거든요. 네. 가파라고 그러죠. 네 개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회사들이죠. 그렇죠. 이거의 대항마가 중국의 베스입니다. BATH, 네. B, 바이두, A, 알리바바, 네. T, 텐젠트, H, 파웨이입니다. 네. 파웨이는 벌써 미국이 죽이기 시작을 해서 반토막 났고요. 이게 여기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거든요. 가파 베스가 미중 간의 경제 갈등 중에서 치열하게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네이버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들도 뭐 일본이라든지 네. 뭐 일본하고도 뭐 라인 같은 거 통합적으로 만들고 뭐 저 소프트뱅크하고 또 프랑스나 동남아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제3세계를 결집을 시키고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안개 속 모빌리티의 지배권에 대한 것들 있죠. 네. 또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현대차를 비롯해서는 이거 인공지능인데 이런 거 없으면 난리가 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 개발하는 거 뭐 현대차도 미국하고 합작으로 해서 모셔널이라는 회사 만들고 이런 이유가 바로 그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개 속을 조금이나마 거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5년, 10년 사이가 네. 지난 과거의 수십 년, 요새 1년은요, 과거의 10년보다 1년이 빨리 바뀌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후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UAM도 타보고 네. 지금 차 살 때 어떻게 사요? 차 살 때는 옛날 가솔린 디젤 중에서만 골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원래부터 야, 전기차 사, 하이브리드 차, 처음에 고를 게 더 많아진 거, 더 많아지고 고민하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먼저 연료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연료부터요. 가솔린, 경유, 전기차. 예. 요즘에 선택지 3가지죠. 그러니까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또 넥소 쪽도 가는 분들 있잖아요. 많이 있고 또 LPI, 네. LPG 쪽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원화되고 있어서
정비업소 같은 데 생각해보세요. 가솔린 디젤 빼놓고는요, LPG 빼놓고는 손을 못 대요.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는요, 정비를 못 해요.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던 거 완전히 틀리거든요, 시스템이요. 밑에 고압 주황색만 지나가면 멘붕이 돼버리잖아요.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정비업 같은 데 이미 레드오션화 됐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어요. 네. 빨리 변신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대학 같은 데가 이제 정부하고 체결을 해서 네. 미래 기술 인력 양성, 정비 쪽 인력을 데려다가 전기차 가르치고 막 그런 이유예요. 변신 안 시키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산업이 바뀌고 있으니까 급변하고 있죠. 거기 못 바뀐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그래서 요새 급변은 즐겨라. 예. 흐름을 즐겨라. 흐름을 타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올해 현대 기아차 좀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나 좀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 줄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보셨을 때. 일단 자동차 제작사, 이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합종 연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수합병 회사들 있죠. 네. 작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같은 획기적인 것들이 앞으로 또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합작 회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했다든지 네. 요새 또 얘기 났던 게 뭐 차량용 반도체 넘버원이라고 보이는 네덜란드 NXP 인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이게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고민이 좀 되죠. 고민이 되는데 또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아마 빅딜 같은 것들이 아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빨리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아직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기존의 굴뚝 산업인 자동차 제작사 아니다라는 선언을 더 본격화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흐름을 즐겨라. 그리고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지금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는 네. 좀 펀드멘털 주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라고 보세요? 이제 아까 전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긴 하는데. 떨어진다는 얘기는 테슬라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기보다 네. 뒤에서 쫓아오는 기업이 너무 빠르다. 상대적으로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네. 테슬라의 위기 사항을 심지어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년 올해도 그렇지만은 테슬라의 어떤 독식에 대한 것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원래 올해 1, 4분기부터 기대를 했는데 네. 이미 뭐 1, 4분기 때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독식을 아직도 테슬라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후반기 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셔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네.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더 네. 쫓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 주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진다는 거.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전기차 시장에 그러면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 중국의 바이두 등이 이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들 기업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나요? 다른 기업하고 아마 네. 합작 형태로 여기도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회사는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가 필요해요. 네. 그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애플카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 시범적으로 지금 뭐 바이두 이런 데도 자동차를 하잖아요. 네. 이제 물론 자기네가 차를 만들 수도 있지만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지리자동차 등 이런 기업들하고 MOU를 합니다, 보통. 네. 그래서 차 공급을 받고 자기네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차에다가 심어서 네. 자기만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개념의 이동수단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애플, 구글, 뭐 바이두 네. 이런 데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가파와 중국의 베스에 소속된 회사들이잖아요.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자기네가 못 만들거든요. 네. 만들어도 일반 양산형이 아니라 시범 모델들이잖아요. 시범 모델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탄다는 얘기는 자동차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잖아요. 안전.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기업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하고 합작을 통해서 좀 모빌리티를 제공받고 자기네 알고리즘을 넣어서 움직이는 거. 요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향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구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애플이 바로 이제 그 시작점인데 네. 애플이 2024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지금부터 3년 후인데 너무 빨라요. 네. 아직도 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6, 7년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이두나 이런 데 여러 군데도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역시 이제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가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완성되어 있게 같이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디하고 MOU 체결해서 시행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겠죠. 미래의 가치를 좀 더 구현하거나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